반갑습니다. 제어공학을 맡은 김태호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제 1장인데요. 자동 제어계의 개요입니다. 자동 제어라는 것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어떤 한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가 목표하는 값이 되도록 계속 이렇게 피드백, 되먹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동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신호가 그 다음에 나중 신호로 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이 되지 않았을 때 그걸 다시 되돌리는 그런 제어계를 궤환 제어계다, 피드백 제어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궤환 제어계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제어 개요는 자, 첫 번째 궤환 제어계의 구성이 이렇게 블록선도로 이렇게 쭉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것이 뭐냐 해서 괄호를 쳐서 아니면은 여기에서 네모를 쳐서 들어갈 부분이 뭐냐 하는 그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뒤쪽에 자동 제어계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보기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아주 단순하면서 간결하게 문제를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그냥 이 자체로서 바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용 하나 이해를 하면서 자세히 공부해도 괜찮겠지만 시험에서는 제어 요소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 조작부 사이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가 해서 괄호에서 네모에 들어가는 부분이 무엇인가 해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궤환 제어계의 구성입니다. 궤환 제어계는 피드백이라고도 하는데 혹은 대먹임 제어계라고도 말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표값, 기준 입력 요소, 그 다음에 조절부, 조작부, 제어 대상, 제어량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외우실 때는 목기, 절작, 대량금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이 있는데요. 목표값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자동 제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모든 기계라든가 모든 어떤 환경 상태를 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중요한 어떤 데이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 목표값이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값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값, 기준 입력 요소하고 조절부, 조작부, 검출부 저기 빨간 네모를 친 것을 제어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나 원하는 출력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 목표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입력값인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반드시 검출부를 통해서 다시 목표값하고 출력값을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 다시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동 제어의 모든 장치를 하나의 공통적인 그런 요소로서 그다음에 공통적인 용어로서 일종의 블록화를 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궤환 제어계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목표값, 기준 입력 요소, 조절부, 조작부, 그 다음에 제어 대상, 제어량 이런 부분들이 약간 생소하지만 그런 모든 제어계, 자동 제어계, 궤환 제어계의 구성의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서 공통적인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들이 좀 약간 용어가 조금 관념적이고 철학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조금 다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란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겨울철에 사용하는 온풍기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온풍기에 나오는 그 공기의 온도를 25도로 설정한 것을 우리가 목표값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값을 그런 입력된 값을 실질적으로 25도씨를 구동하기 위해서 그 25도씨를 기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를 만들기 위한 장치가 바로 기준 입력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입력 요소는 기준 동작 입력 신호라는 일종의 전류치입니다. 신호는 주로 전류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동작 신호가 25도씨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전류를 이 정도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동작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동작 신호를 다시 조절부, 조작부를 통해서, 조절부 같은 경우는 신호를 만드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조작부는 그 신호를 구체적인 어떤 값으로, 그래서 전류치가 왔는데 그 전류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으로 열로 만드는 장치가 바로 조작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작부를 열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무엇을 제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온풍기가 바로 실내 공기지 않습니까? 실내 공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외란이 있습니다. 외라는 것은 어떤 제어계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어떤 여기 그 제어 대상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어떤 요소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외라는 외부 공기가 되겠죠. 창문을 열었다든가, 그죠? 하는 외부 공기가 외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온풍기에 25도씨가 되는 그 실내 공기가 되는 그 출력량이 바로 제어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값과 그 다음에 제어량이 실제적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 반드시 여기에 분기점에 그 검출부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제 출력이 20도씨가 나왔다. 그러면 입력이 25고 실제가 20이라 그러면 5도씨만큼 좀 더 신호를 올려야 되겠구나 해서 여기 검출부에서 다시 합산점에 대해서 동작 신호를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동작 신호는 목표값의 25도씨하고 실제 20도씨하고 그 차이만큼 5도씨만큼만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이때 동작 신호를 편차라고 부릅니다. 입력과 출력의 차이. 그래서 다시 조절부에서 그 5도씨만큼 차이만큼 전류로서 신호를 바꾸고 조작부에서 그 신호를 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25도씨의 실내 공기를 만드는 이런 것이 바로 계한 제어기의 구성 요소를 블록화해서 구체적인 온풍기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교재를 보시면 피드백 제어기의 용어 정리인데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 용어 정리는 한번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용어를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블록화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작 신호, 그 다음에 여기 조작량, 이것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블록화된 이것을 바로 좀 익히시면 바로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로 자동 제어계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으로서 자동 제어계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제어계 분류는 시험에 대해서는 일단은 큰 중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소제목이 있고 그 내용들을 그냥 익히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추치 제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추종 제어, 프로그램 제어, 비율 제어, 그 다음에 다른 답이 아닌 것을 딱 보기를 둬가지고 하나 골라라.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객관식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시더라도 일단은 전체적인 분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을 가지고 꼭 익히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목표값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제어 대상에 대한 분류, 그 다음에 제어 동작에 대한 분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분류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목표값 성질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목표값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목표값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 수치가 정해져 있다, 수치가 머물러 있다 하는 그런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이 일정한 것이 정치 제어가 되겠고, 목표값이 일정하지 않고 목표값이 변한다 이러면 추치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에 대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값이 변할 때 그것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제어는 목표값이 일정하고 프로세스 제어나 자동 조정 제어가 그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치 제어입니다. 추치 제어. 그러니까 목표치를 따라가는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이 변하는 건데
그 목표값이 변하는 것도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냥 목표값이 어떤 일정한 어떤 뭐 프로그램이든가 일정한 법칙 없이 그냥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값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대해서 뭐 순서에 대해서 순서도를 통해서 시퀀스에 대해서 뭐 변한다, 이런 부분이 바로 프로그램 제어가 될 것이고, 세 번째가 비율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값 성질에 대해서 분류는 첫 번째는 목표값이 일정하냐 아니면 목표값이 일정하지 않고 변하느냐. 그래서 정치 제어하고 추치 제어로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제어는 프로세스 제어, 자동 조정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치 제어는 첫 번째는 목표값이 어떻게 보느냐, 대중 없이 변하는 것은 추정 제어가 될 것이고, 어떤 일정한 순서에 대해서 변하는 것은 프로그램 제어, 그 다음에 어떤 변하는 것이 어떤 다른 양하고 어떤 비율적으로 같이 변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때는 바로 비율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추치 제어는 목표값이 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추종 제어입니다. 추종 제어. 자, 여기 서버 기구라는데요. 서버 메커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떤 목표값이 어떤 타겟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바로 서버 기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 메커니즘인데요. 일종의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뜻하는 겁니다. 기구로 해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뭐 가구, 기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공포라든가 자동 평형 계기 추적 레이더가 바로 추종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에서 어떤 미사일이 어떤 타겟, 그 관역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추적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추종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프로그램 제어인데, 프로그램 제어라는 것은 목표값이 변화돼 어떤 일정한 순서라든가 시퀀스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할 부분이 바로 프로그램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어는 목표값이 정해진 시간이나 아니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무인 열차,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자동 판매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는데 3층에 가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2층에서 타서 3층을 누르게 되면 그 3층에 그 누른 버튼에 의해서 어떤 마그네틱이 여자가 되니까 지금 1층에 있으니까 3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상승을 해당되는 정해진 동작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고자 하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10층에 있고 우리는 1층에 있으니까 10층과 1층을 비교했었을 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럼 내려갈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엘리베이터의 그 모터가 역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회전은 우리가 3상에 들어가면 그 두 상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퀀스가 연결되고 순서대로 이렇게 있는 것을 바로 프로그램 제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동작이 뭐 자동 판매기도 그런 수가 있을 거고요. 무인 열차, 뭐 리미트 스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입력 신호를 어떻게 되니까 뭐 자기 유지, 뭐 동시 투입 방지, 이런 여러 가지 신호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제어가 되겠습니다.